안녕하세요. 무소TV 황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설명드리는 대로 현 시장에 대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은 제목이고요. 현 시장 대응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어제보다 소폭 하락을 했어요. 소폭 하락을 했고, 제가 화요일날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어제는 쉬었죠, 그죠? 어제는 상승을 했다가, 오늘 갭 상승해서 조금 이렇게 음봉으로 좀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환율도, 좀 떨어졌는데,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죠? 지수가 좀 안 좋았고. 자,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은 그런 모습입니다. 안정을 좀 찾은 그런 모습인데, 향후 움직임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저점을 딱 형성하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추가 상승이 일어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짚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11월 초에, 11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FOMC 회의 결과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얘기가 될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이 테이퍼링 이런 부분들, 이런 이슈화가 아직도 있어요, 그죠? 테이퍼링이라던가 또 미국 중국의 갈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있고, 헝다그룹, 중국의 헝다그룹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죠, 그죠? 이런 이슈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미국의 또 부채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런 모습이었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계획 초안이었죠. 그런 것도 발표가 되고, 또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도 또 전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인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시간이 걸릴 거다. 시간이. 이쪽 부분이 막 꼬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꼬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데 거래소는 아직 목표치까지 다 안 올라왔어요, 그죠? 다 오르지도 못한 채 또 이렇게 음봉 이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방송 드릴 때 추가로 상승을 해서 올라온다라면은 현금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러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다.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걸려요. 여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으로 갈런지,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은 이쪽 저점을 또 깨고 내려와서 이쪽까지 또 한번 터치를 할 건지, 그런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정 부분의 현금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확인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죠? 여기가 완전히 진바닥이 되는지 그런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그런 현금을 일정 부분의 현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 현금을 사용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좀 밀렸어요, 그죠?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밀렸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동시효과 10분에 또 이렇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 투매도 좀 일어나는 모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상승을 했어요. 오늘 대형주들은 좀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거래소 지수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형주들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주들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피부로 와닿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거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대형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중소형 개별주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썩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3천선이 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21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한 순간이다 지금. 코스피 그렇고요. 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자, 이날 말씀드리기를 그랬죠. 현금이 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음봉 2개 나왔습니다. 오늘 음봉 2개 나왔고, 자, 코스닥도 뭐 끝까지 흘러내리는 모습, 또 동시호가 10분에서 또 이렇게 개파락하는 모습,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 팔았고요. 개인들만 오늘을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시장질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 하루였습니다. 자, 종목별로 이제 살펴보시면은 뭐 이래요. 자, 삼성전자 오늘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오늘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죠? 사상 최대 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렇게 윗꼬리는 달았지만은 좀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는 듯 했어요, 그죠? 근데 후반부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윗꼬리 달고.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고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상승 많이 했어요. 5%. 거래도 완전 실렸죠, 그죠? 거래도 많이 실리고. 대형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요. 자, 삼성전기 그랬고요.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6.76% 상승. 거래 늘리면서 장대 양봉. 대형주들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지수는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자, 또 보시면 자, LG화학도 3%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거의 5%에 가까운 그런 급등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IT 업종들이 좋았어요, 오늘. IT 업종들. 그리고 반도체죠,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뭐 상승하고. 이렇게 대형주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지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대형주가 저렇게 지수를 좀 받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끝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21선이 하락 각도가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하락하는 21선 하락 각도가 좀 코스닥은 조금 느슨해지네요, 그죠? 여기서 조금 느슨해지는데 이렇게 잡아 돌려야 돼요. 이렇게 잡아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매매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투자금이 뭐 몇십억, 몇백억 된다면야, 그죠? 떨어질 때마다 기회다 그러고 막 그때마다 그냥 뭐 사시고 막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다들 투자 금액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장에서 잘 수익을 낼 수 있을런지, 그리고 리스크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강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벽히 돌아섰다라고 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아직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신 다음에 나머지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 있다라면 나머지 현금을 그때 활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종목별로 이미 쌍바닥에 나와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사도 돼요. 이런 종목은 매수하셔도 돼요. 뭐 이런 종목들 일일이 다 꺼내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 있어요.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근데 일반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삼진 L&D. 얘도 추가 뭐 시장 여건 뭐 버티지를 못하고 추가 하락에 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추가 하락.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거래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거래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 줄어드는 모습. 요때가 뭐 매수 기회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죠. 분할 매수가. 한 방에 다 사시면 안 되는 거고,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 말씀드렸지만은 시세 연속성이 부족하다. 시세 연속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세 연속성이 지금 현재 많이 소강 상태에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일어나는 걸로 보면은 시장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매수도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저는 항상 습관이 그래요. 분할 매수 3회 분할 매수 합니다. 3회 분할 매수. 3회 분할 매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루에 다 사요. 하루에. 3회 분할 매수요. 그 시장 여건에 따라서 하루에 다 3회 분할 매수 할 수도 있어요. 분할 매수. 근데 하루에 3번 다 나눠서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3회 분할 매수. 오늘도 좀 사고 또 며칠 있다가 좀 사고 전 그래요. 좀 그런 식의 매매를 합니다.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꼭 매수해야 되는 매수 맹점이 있어요. 꼭 매수해야 되는 매수 시점이 있습니다. 매수 시점. 그때 1차 매수해요. 그런데 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럼 또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또 매수 맹점이 왔어. 그러면 그때 두 번째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단가를 맞춰 나갑니다. 또 여기서 두 번째 매수를 했어. 근데 또 자리를 잡아서 잘 올라가. 그럼 올라갈 때도 사요. 완전히 자리가 잡혔어. 그러면 세 번째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 단가를 맞춰요. 매수 단가 맞춰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필요하고요. 급하지 않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급하면 져요. 주식은. 서두르시면 집니다. 심리. 여러분들 심리. 주식 투자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리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기셔야 돼요. 꼭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분할 매수. 제 투자 습관입니다. 이거 분할 매수. 매도요? 단칼 매도. 분할 매도 하는 경우가 이제 절반 매도. 이제 이게 이제 특이한 경우 있어요. 절반 매도. 이렇게 절반 매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왔어. 수익이. 그럼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고점을 이룰 것 같아.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럼 절반 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그럼 더 올라가게 되면은 반 가지고 있는 가지고 또 수익을 추가로 내는 거고요. 그죠? 완전히 고점에 다 왔어. 단칼 매도. 이걸 잘해요, 제가. 최고점에 왔어. 매도. 거의 한 방에 거의 다 자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매수는 좀 천천히 해요, 제가. 매수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3회 분할 매수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요. 2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시장 같으면. 요즘 시장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좀 조심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장 여건에 따라서 저점이야 이거 이제 형성이 됐어. 매수했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져.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져.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재차 저점을 잡겠죠, 그죠? 1차 매수해. 그 다음에 이제 저점 잡아서 이제 2차 매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줄어듭니다. 리스크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저점이 거의 나온 거로 보여져요. 오늘 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계속 뭐 흘러내리는 그런 장이었는데 일단 거래량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거래량이 바짝바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짝바짝. 이런 종목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절대로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라 그랬죠. 이 5일선, 이게 상승하는, 이게 5일선인데, 5일선 위에서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선 위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5일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저점을 잡아가지고, 분할로 매수 단가를 맞춰나가는 전략.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자, 삼진 L&D 계속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해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저점이 또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내일 또 추가적인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아랫꼬리를 좀 달긴다라는데 음봉의 몸통이 좀 있어요, 그죠? 전일보다 좀 줄어드는 모습은 있습니다. 전일보다 몸통 길이가 조금 줄어들고 아랫꼬리가 좀 더 길어지고 고래는 좀 더 축소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일은 여기를 커버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랫꼬리를 커버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또 좋은 모습이에요. 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또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그죠? 종목 그렇게 뭐 대응을 할 겁니다. 자, 삼진 L&D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화요일 날이죠. 숙제라 그러면서 한번 내드렸어요. 대원 화성입니다. 상승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면서 자, 일단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저점 잡는 방법. 이렇게 상한가가 한 방, 두 방, 상한가 두 방 후에 또 윗골이 달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을 해버렸어. 자, 상한가 두 방씩이나 나온 종목이요. 그냥 죽을까요? 상한가가 두 방 나왔어. 그리고 고점을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고점을 굉장히 높였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상승 파동이 일어난 이 종목이 단번에 죽을까요? 단번에 안 죽는다고요, 이런 거. 단번에 이렇게 죽는 경우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상한가가 한 방이면 몰라도 상한가가 두 방씩 나왔잖아요. 그죠? 두 방씩. 이런 종목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자, 상한가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 나왔죠. 그 다음날 굉장히 강했잖아요. 시가가 몇 %예요, 이거? 자, 시가 자체가 21.3%. 시가가. 최저가가 플러스 18.6% 정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이렇게 힘있게 올라온 종목이 바로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점을 잡느냐.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죠? 자, 5일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5일선 위에서 막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5일선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5일선 안, 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캔들 길이 짤막해지고 거래량이 바짝 줄고 자, 이날 거래가 줄었습니까? 거래가 줄긴 줄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때가 적기입니다. 캔들 길이가 짤막해져요. 몸통이 짧잖아요. 몸통이. 짧고 거래량 줄고. 여기가 맹점이었죠. 맹점. 이럴 때 막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얘는 5일선 위에라서 안 되는 거고. 얘는 추격 매수하면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그냥 돈 버리러 가는 날이에요. 이거. 돈 버리러 가는 거. 상한가 2방 나와서 와 이거 가나보다. 그냥 시가부터 찍어. 어디까지 끌려 내려와. 막 끌려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5일선 위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5일선 위에 흥분하시면 안 돼요. 들어오잖아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행된 부분이 그 이후에 고점 넘기죠. 여기 고점 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일선 위에서는 어떻게 내가 잘 팔아볼까? 어떻게 잘 팔아볼까? 그거를 궁리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사볼까 궁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매도해볼까? 어떻게 매도를 잘 해볼까? 그거를 연구하시고 궁리하셔야 되고, 이쪽에서는 내가 어떻게 잘 매수를 해볼까? 그거를 궁리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날 여기였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자, 숙제 그리고 내드렸어요. 이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랬죠. 몇 퍼센트 떴어요, 이거? 그 다음날 시가가 플러스 7.95%, 거의 8% 떠가지고 윗골이 달았어요. 13%까지. 플러스 8%, 여기 위에가 플러스 13%. 개 확 뜨져오죠. 이게 기분 좋으면 여기서 확 날아가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래 꼬리 달고 음봉을 얻어맞았어요. 죽는 듯 했죠. 죽는 듯 했는데 오늘 재차 살립니다. 이렇게. 왜? 얘가 힘있게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힘있게 올라왔다고요. 힘있게. 그냥 안 죽는다고요. 절대로. 여기에서 그냥 꼬꾸라진다? 아니요. 힘이 이렇게 실렸는데. 자, 이렇게 캔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내일 또 추가 상승 노려보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5일선, 요 아래 꼬리 5일선이잖아요. 그죠? 하여간 5일선 밑에서 매수를 노려보셔야 돼요. 어떻게 매수를 해볼까, 요거를. 이럴 때 매수 막 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매도를 해볼까. 어떻게 매도해볼까. 그러면 내일부터 얘는 어떻게 매도를 잘 해볼까를 궁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또 매수를 할까, 그거 궁리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뜨는 것들은, 매도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매도 관점으로. 물론 내일 상한가 확 말아붙이고 또 상가고 또 상가고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이거 추격 매수 리스크를 그만큼 안고 매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으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날 그냥 대충 샀어. 여기서 대충 팔았어. 여러분 수익률 한번 따져보세요. 몇 퍼센트 돼요? 잠깐 사이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힘, 이 힘도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힘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봐야 돼요.
아, 이렇게 힘있게 올라왔네. 야, 요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됩니다. 상한가 두 방. 상한가 두 방도 보통 힘이 아니었다. 두 번째 상한가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거래까지 바짝 줄여가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했었다. 강한 상한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 두 방 갔으니 그 다음날 갭 뜨죠. 8.2% 갭 떴네요, 그죠? 8.2% 갭 떠가지고 거의 플러스 15%까지 갔던 놈이 막 가는 줄 알고 추격 매수했어. 아이고, 밑으로 마이너스 거의 16%까지 골로 가는 겁니다. 이거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 절대로 추격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이 종목 보고 있었는데, 이거 이때 샀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 애석해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이 수익률만큼 납니다. 수익률이. 그거 애석해 하실 필요 없다고. 안타까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사실상 이렇게 상한가 뻥뻥 치고 올라오는 놈들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힘을 느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한 놈이야 이거. 얼마나 강한 놈이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시는 거. 요놈 세네. 힘 느끼시죠. 그러면 이 종목을 노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자리 올 때까지? 5일선 밑에서 캔들 길이 짤막해지고 거래 바짝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 종목만 노리면 되는 거죠. 요 종목만 노려서 요거만 패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만. 아셨죠? 그렇죠. 이게 갭이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가 21.3% 떴어요. 약한 종목이 이렇게 뜨나요? 시작할 때 21.3% 떠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강한 놈이죠. 바로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거래도 없잖아요. 거래도 상한가 직행했다라는 거예요. 상한가 문 딱 닫고 거래가 거의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전일 첫 상한가 때는 거래 터졌잖아요. 두 번째 상한가 때는 거래 바짝 줄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점상 갔다. 거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래량 더 줄죠. 점상 가면. 그죠? 점상 가서 상한가 문 닫았는데 거래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점상 갔어. 문 딱 닫았어.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이거 팔고 싶어요? 거래가 안 되겠죠. 사고 싶은 사람만 막 줄 서, 막 몇백만 주 막 쌓여 있어.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상한가에도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캔들 길이 짤막해져가지고 상한가 지킹하면서, 거래가 안 실린 거죠. 굉장히 강한 상한가인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상한가 두 방씩이나 갔잖아요. 두 방씩. 두 방 가면은 이게 몇 프로입니까? 30%, 60%예요? 60% 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고 이렇게 꿈틀댑니다. 그냥 죽지 않고 막 용을 써요. 막 용을 씁니다. 절대로 그냥 안 죽죠. 자, 5일선 위에서도 봐요. 비록 음봉을 맞지만은, 위에서 버티기잖아요. 그냥 쭉 빠지진 않잖아요. 위에서 버티겨요. 이게 힘입니다. 이런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힘 때문에. 전일 음봉 길이 길죠. 근데 오늘 바로 양봉 만들어. 그 음봉 몸통을 갖다가 양봉 몸통이 다 감싸버렸어. 얼마나 강하냐고요.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미 시작할 때 강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추가 상승
막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잘 팔아볼까를 연구하시는 거지. 이 종목 없으신데 이 종목을 어떻게 살까 연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는 이 자리, 이런 자리, 편안한 자리잖아요, 여기 다. 이럴 때 한번 노려보시는 거고요. 자, 먼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파워를, 힘을 확인을 하세요. 강한 놈 얼마나 강하냐, 세기 강한 놈을 먼저, 강한 놈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진짜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놈은 금방 안 죽어요. 금방 안 죽습니다. 때로는 속임수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속임수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죠, 그죠? 전문가 수준의 전문가 이상의 수준이죠, 그죠? 봐요. 상한가, 첫 상한가 빵 나왔어. 점상, 아래 꼬리 달고 상, 또 상, 여기도 상. 아이고. 이거 강해요. 예? 아니, 이거 이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거래, 장대 음봉에 거래 왕창 터졌어요, 이거. 초급등했죠, 그죠? 그리고 장대 음봉. 완전히 물량 떠넘기는 거잖아요.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듯 하더니 여기서 꿈틀꿈틀 대죠. 보세요. 저점 조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저점 조건 잘 확인하세요. 거래량 어떻게 되거나. 그리고 상한가 나오고 또 푹 떴잖아요. 그죠? 얘도 왜 이래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냥 안 죽는다니까요. 꽥소리 한다니까요. 꽥소리를 하면 하지 그냥 죽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런 급등주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익히셔야 돼요. 익히시고 이렇게 급등 흐름이 일어났던 것들, 그냥 죽지 않는다. 객소리라도 한다. 여기서 이제 막 꼬여요, 그죠? 꼬이죠. 이거 죽어 깨요, 안 죽어 깨요? 이 종목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자, 숙제.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종목들이. 이게 급등주예요, 급등주.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좀 막 꼬였어요, 그죠? 야, 요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자, 이런 거 갖다 놓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 야, 요거 내일 어떻게 될까? 흥하해운. 내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길어질 수는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눈도장 찍어 두셔야 돼요. 찍어 두셔야지. 저점 확실히 이건 느껴지십니까, 이거? 저점 나왔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자꾸 이런 거 보시다 보면요, 또 쉽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여유롭게. 기다릴 때는 기다리셔야 되고, 뭐 한 달, 두 달,
뭐 3달, 뭐 기다리면 어때요? 그렇게 좀 너그럽게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아니, 현금 좀 들고 계시라니까요. 현금 좀. 현금 좀 들고 계셔야 된다니까 자꾸 이 시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 뭐, 돈 좀 들고 있으면 뭐 어디 뭐 덧나요?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그 전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이건 몇 년 걸린다니까요. 왜 자꾸 삼성전자 그러냐고. 그 말씀 드리기 시작한 게 3월 중순경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삼성전자 이거 몇 년 걸린다니까요. 삼성전자 잊어버리라고 계속 이 꼬라지 됐잖아요. 이 꼬라지.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3개월이면 어때요? 3개월 뭐 현금 들고 계실 수도 있어야 돼요. 맨날 뭐 주식 사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쉴 때는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확보할 때는 현금 확보를 좀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갈 것 같아.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막 갈 것 같아, 그죠? 막 갈 것 같아, 막. 근데 오늘 장 또 약간의 험악한 그런 모습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언제 또 그런 모습 나올는지 모릅니다, 아직. 이 지수가 꼬여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꼬여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꼬여있잖아요, 이거. 꼬여있고. 21선은 쭉쭉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만 이게 회복이 됩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베팅,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막 갈 것 같아. 그럼 샀다가 수익 막 치고 올라가. 단타, 단기? 요즘 단타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항상 그 일정 부분의 현금 항상 확보하실 필요가 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런 시점이.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7월 중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이 좀 있으셔야 된다고. 자, 그렇습니다. 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대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대형주 아니었으면 오늘 추풍 낙엽이에요. 추풍 낙엽. 대형주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중소형주가 뭐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대형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뭐 6% 이상씩 오른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어요. 대형주가.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고, 코스닥은 그동안에 좀 오른 엔터주, 게임주 이런 것들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됐죠.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또 대형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코스닥이 또 이렇게 좀 깨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될 건지 아니면은 이쪽 아랫부분을 다시 테스트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하시라라고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장은 그렇게 이제 짚어드렸고요. 종목은 말씀드렸지만은 숙제도 내드리고 그랬던 이 종목 잘 기억을 하십시오. 어떨 때 매수하셔야 되는지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원화성을 말씀드렸고 또 흥하해운 굉장히 대응이 어려웠던 흥하해운 이런 모습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디가 매수점인지 그런 것들을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혹시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자, 저는 무소TV에 소속이고요. 무소TV의 황 소장입니다. 황 소장. 자,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라이브 방송도 있고 문자 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같이 한번 해보시겠다. 뭐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결제하시고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회사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회사에 전화 거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또 일주일이 휙 지나갔네요. 그죠? 참 시간 빨리 가죠. 덧없이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 청취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편안한 밤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3회 방송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부터 방송합니다. 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